누군가는 9회 말 1점 차다. 돌직구 출신의 조모 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 투표 양 후보 모두 다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아마 다 두 분 다 사전 투표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사전 투표 시작됩니다. 최근 여론조사,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여론조사 저희가 총망라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 편안히 앉으셔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동향을 편안하게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표 방송도 저희 채널I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시죠? 저도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오늘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그래서 총망라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봤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자, OBS, 일요신문, 뉴시스, 뉴데일리, JTBC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총망라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격차가 가장 안 나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한 판에 정리됩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두 후보의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결과 이재명 45.0, 윤석열 44.9.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깻잎 한 장, 0.1%포인트. 깻잎 반장, 어쩌면 깻잎 반의 반장 차이 정도 되겠군요. 조NCI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42.1, 윤석열 44.9. 오차범위 내입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오차범위 내. 뉴데일리는 이재명 후보가 42.5, 윤석열 후보가 46.5로 요건 오차범위 밖. 글로벌 리서치는 격차가 제일 컸습니다. 36.6, 42.32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7%포인트 차이인데 요것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성 변호사님, 이 한 판의 교훈은 알 수 없다니까. 알 수 없는 데다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오늘 단일화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반영 안 됐어요. 이때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에 공표하지 못하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요 우리 여론조사가 예.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판에 준비했는데 의미 없다고 또 그렇게 또 야박하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여론조사에는 정확하게 역시 강력계는 딱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단일화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없다. 하지만 또 그게 묘미죠. 요거가 아마 저희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보도해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뭐 공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민심은 아마 오늘 단일화 합의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막 요동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할 수 없다.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럼 이거 법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거법이 입안된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직접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의 표심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하에 적어도 선거일 전 7일간은 여론조사를 실시에 공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각 당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들려오는 정보들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지금 여론이 어떨지 각 당의 전략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엔 조응천 의원이 답했고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본부장이 답했는데 표현들이 참 두 분 다 명문입니다. 9회 말 1점 차다, 종이 한 장 빼는 차이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 지금 야구로 치면 9회 말이잖아요. 9회 말인데 몇 점 차로 보세요? 저는 1점 차인데 밀어내기냐 마냐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빙이라는 게 살얼음이잖아요. 우리 그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자, 두 분에게 부연 설명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9회 말 1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데 추세는 올라오고 있는데 밀어내기다, 마냐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정치원 의원? 정치원 의원께서 밀어내기 표현을 했는데 밀어내기면 1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볼넷이니까. 볼넷으로 받아가 밀어내기 네네. 하면. 근데 아마 안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볼넷으로 표현은. 역전이 아니냐? 그렇죠. 동점이 어. 돼버리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5개를 봐서 네. 아시다시피 박빙을 넘어선 초박빙입니다. 박빙을 넘어선 초박빙. 초박빙.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이제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 숫자도 이제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 아니 그게 진짜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외부 변수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야밤에 저희들은 새벽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새벽에 심야에 두 분 표현 자유입니다. 야밤에 예. 이렇게 이제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께 명분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야밤에 합쳤으니까 야합으로 비춰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만 예. 결과가 나오는 그런 대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간절하게 예. 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예. 여기에 저는 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인식하는 여론의 민심은 9회 말 투아웃 1점 차로 뒤지고 있지만 앞에 타자들이 다 1루, 2루, 3루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 상황. 만루 상황에 타자가 안타를 치느냐 아웃되느냐 그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정환 실장님, 네. 원희룡 본부장은 종이 한 장을 빼는 차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원희룡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거는 단일화가 합의가 되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저희 앞서 지금 5개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봤는데 사실은 뭐 비교의 박빙 우세 상황이 있지만 뭐 하나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잘못 뺐을 때 탑이 무너지듯이 굉장히 살얼음판 승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일화 뭐 야밤이라고 전재수 의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에 동이 트듯 찾아왔던 이 단일화가 저는 지난주 27일 이전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 표쏠림이 막 되면서 격차가 제법 좀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부터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다음 주 본선거 있을 때까지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로 이제 표가 결집되고 지지층이 몰리고 중도층도 표를 예. 주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사전 투표 열심히 하고 본 투표에도 열심히 다 해서 투표율을 많이 높이는 측이 유리하고 특히나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서 사전 투표 독려 운동 굉장히 많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야밤에 몰래 만난 야합으로 보느냐 국민들이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는 동이 트는 드라마틱한 화합으로 보느냐. 제가 짧게 한 예.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는 그 새벽이 늦게 옵니다. 예, 밤이 길죠. 예, 아직 이제 새벽에 동 안 떴어요. 새벽에 동이 뜨려면 예. 몇 달 더 있어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 사이에 단일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고 이 진흙탕 싸움에 모욕 주기 막말하기 그냥 뭐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동이 트는 새벽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예. 이 뭐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야밤에 이루어진 예. 합치기. 예. 그래서 야밤에 합쳐졌으니까 예. 야합이 아니냐. 이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 우리 팩트 체크 좀 한번 해봐요. 왜냐면 지금 3월이나 사실상 절기상 3월이면 봄인데 동트는 시간 몇 시인지 음력이죠. 팩트 체크 좀. 음력으로 하잖아요. 아, 음력이- 네, 음력. 절기는 전부 음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절기를 양력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죠. 음력이죠. 음력.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양쪽에서 다 사전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후보들도 사전 투표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할 테니까 사전 투표해라. 민주당에서도 투표율을 올리려면 사전 투표해라.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변수가 확진자들이에요. 자가 격리된 확진자의 수가
상당수를 돌파했고 아마 본투표 다음 주 수요일에 이르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광선 변호사님, 확진자도 특정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됐지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상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의 민의가 투표에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죠. 일단 사전투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선 투표는 9일날 하루 하잖아요. 사전투표는 3일날, 4일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기간이 3일, 4일, 9일이에요. 예. 근데 9일날 가가지고 모두 같이 찍겠다. 근데 9일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코로나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신상에 사유로 해서 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3일 동안이나 찍을 수 있는 시간, 이 많은 시간을 사실 이제 지지자들이 당연히 활용해야 하고, 단지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사전선거의 어떤 부정선거 그 부분에 많이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3일간의 어떤 투표를 여유 가지고 자기의 지지층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오미크론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지금 자가격리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과 틀려요. 그러면 사실 지지층들은 나와서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독려해서 투표자에 얼마나 많이 이끌어내느냐. 그게 사실은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선거운동 또 본 선거운동에서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표 방송을 당일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